건국대 최백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선별직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씩 돌아간다는 겁니까? 일단 크게 한 서너 가지 이제 부류로 이렇게 나눠줄 수 예.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특고라고 하죠. 특수고용 근로자들이요. 예.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그 고용안정지원금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핵심 대상이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 희망자금으로 새희망자금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요. 예. 또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계층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인데,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요. 예.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통신비가 증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통신료 좀 지원, 소액 지원이 좀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의당이나 네. 내놓는 얘기는 원망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아마 불신 같은 것들이 번져 나갈 네. 거다라고 하는 건 줘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딱 잡아내서 줄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걱정이 제일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별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되면은 괜찮겠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소득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25%가 줄어든 사람 그러는데 예. 왜 25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하는 순간에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 배제. 경계선 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걸 뭐 입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하여간 그런 구별을 하는 순간에 거기서 배제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배제된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하게 되면 소득 역전 현상도 생길 수도 예.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매출이 한 10% 줄어든 사람인데 왜 10이냐 이런 숫자도 또 마찬가지로 나올 수 예.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요. 예. 심지어 뭐냐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전혀 소득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재난이 있던 없던 간에 똑같이 이걸 받고 있었는데, 예.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별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 강화라든가 이런 차원 속에서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소득이 전혀 감소 안 하는데도 또 지원을 저소득이나 이런 지원을 받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의 그러니까는 뭐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 카바가 안 되어지는요, 제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진짜 이걸 구별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는 네. 것이고, 국민들도 한 3분의 2가 전체한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론이 오갈 때 옆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물에 많이 젖은 사람과 적당히 젖은 사람을 예. 어떻게 구별하려고 하느냐. 예. 젖은 거는 다 젖은 거지라고 하는데, 젖은 거하고 빠진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냐. 뭐 여러 예. 가지 나오고, 대통령은 국가재정도 좀 이번에도 좀 어렵긴 어렵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 주기는 어려운데 한데, 국가재정은 조금 이해는 하십니까? 이 부분에 아니요,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먼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선별 지급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아하. 다른 의견을 그걸 브레이크를 만약에 건다면은 사실 당 운영이 굉장히 처음부터 힘들어질 수도 시작부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배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1차 때처럼 14조 3천억 원을 줬을 예. 때도 국가 채무 비율은요 0.4%포인트가 증가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7조 대를 주더라도 예. 똑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주는 거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걸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결국 임대료 같은 걸 주고 나면 끝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예. 근데 우리가 지난번 14조 3천억 원을 지역화폐로 연계시켜서 줬을 경우에는요. 분모인 GDP도 증가시키고 또 세금 수입도 증가시켜가지고 예. 국가 채무 비율은 변화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조 원 주는 명분이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4조 3천억 원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라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이 선별까지 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들죠.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은 당장 급한, 예를 들면 뭐 월세를 낸다든가 예. 임대료 내는 건데 예. 전체한테 주면 손님이 다시 오고 돈이 돌죠. 돈이 돌겠다라는 예. 말씀이겠군요. 예.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받았다가 다시 못 받는 것도 기분이 조금 좀 이렇게 썩 좋을 것 그렇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게 되면요. 예. 전체 가계가 상위 10%조차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으면 소득이 감소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좀 세금을 평상시에 좀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불만들이 좀 있었었는데 예.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정부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었고 세금을 낼 어쨌든 간에 의미를 좀 느꼈다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배제가 되면서 다시 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한번 이거 혜택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번하고 1차 때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이번 선택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론상으로 볼 때는 전체 지급하는 것이 예. 심지어 그러니까 가장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조차도 전체한테 주는 것에서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그 한 150만 원 그러니까 1차 때 지원 받은 것들을 소상공인들에 예. 대해서요. 그것보다도 매출액이 2배 이상이니까 늘었다는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이요. 그 전체 예. 지역 화폐로 들어온 수입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더 선호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도 상당한 행정력과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작업인데 추석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급한 사람, 예를 들어서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게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 제출하신 분들이 지원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심사가 안 끝나가지고 아직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요. 그러면 2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추석 전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무튼 서둘러서 집행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진행되는 경과를 좀 봐야 되겠군요. 예.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